이 법안은 내부기관 장애인의 특성에 맞춰서 이제 법안이 만들어졌는데요. 내부기관 특성으로 본다 하면, 이런 내부기관 장애인분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이제 장애가 되신 분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의료 서비스가 필수적인 상황으로 발생이 되고 있는데, 이 내부기관 장애인분들은 의료 서비스만 제공을 받아서 생활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복지 서비스도 추가적으로 이제 서비스 제공을 받아야 되는데, 이 내부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복지 서비스 지원 체계가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내부기관 장애인분들이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망률도 굉장히 높았고요. 이러다 보니까 2022년 2월에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실에서 신장장애인 정책 간담회를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정책 간담회 때 신장장애인 정책 10대 공약으로 그 중에 하나인 일부 내부기관 장애인 지원법 제정에 관련돼서 이야기가 논의가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이 법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내부기관 장애인은 질병으로 인해서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내부기관 장애인으로 소속되어 있는 거는 신장, 심장, 간, 호흡기, 뇌전증, 그리고 장루요로 이렇게 해서 6가지 장애 유형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네, 이 법안의 대표 발의는 국민의힘 이명수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를 해주셨고요. 여기에 참여한 기관은 한국신장장애인협회, 한국간이식협회, 한국호흡기장애인협회, 부산심장장애인협회, 그리고 한국장루협회가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법안은 내부기관 장애인분들 중에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복지 서비스 제공을 받지 못하는 내부기관 장애인들을 위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이제 내부장애인분들이 우선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을 받고 있지만 복지 서비스도 추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 복지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이 되고요. 이분들이 복지 서비스와 욕구조사 이런 것들로 통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안입니다. 아까 질문하실 때 내부기관 장애인은 종류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셨잖아요. 그렇듯이 내부기관이라고 하면 명칭을 들으면 잘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인식 개선이 잘 안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내부기관 장애인분들에 대해서 이제 배제가 되는 상황이 굉장히 많이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인식 개선을 한다는 자체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장애 유형에서는 뭐 지체, 농아, 신체, 발달 이렇게 하면 바로 아시잖아요. 근데 내부기관 장애인 하면 그런 장애인이 있나? 어떤 장애인이지? 라고 이제 다들 의문을 가지시더라고요. 이런 의문점으로 인해서 이제 내부기관 장애인들이 더더욱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식 개선의 어려움 점,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되었었습니다. 우선은 전개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전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장 장애인 비롯해서 내부기관 장애인들이 소득 보장을 통해서 이 복지 서비스 체계에 들어올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셔야 되고요. 이 법안 안에 보시면 내부기관 지원센터라고 이제 설치 운영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내부기관 장애인분들이 기본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한 기본 발판입니다. 이 발판이 잘 만들어져야지 이제 체계적으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잖아요. 전개에서는 이 복지 서비스를 적절하게 받을 수 있게끔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의료계 말씀을 드린다면 저희 내부기관 장애인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질병으로 인해서 들어온 장애 유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부기관 장애인들은 이제 질병에 대한 교육, 그리고 이제 감염병, 저희 이번에 코로나 터지면서 감염병에 대한 교육, 그리고 위기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예로 들어 드리면 신장장애인을 예로 들어 드리겠습니다. 신장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감염병이 터지고 나서 투석할 수 있는 병원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격리자들 같은 경우에는 지정투석 병원이 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정투석 병원이 협소하다 보니까 마련이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투석을 받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2021년 12월 같은 경우에는 투석을 못 받아서 결국 사망하는 사건까지 발생이 됐었습니다. 이렇게 그 감염병 위기사항이 발생이 됐을 때 투석할 수 있는 병원만 있으면 안 되겠죠. 우선은 이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병원으로까지 이송할 수 있는 방역 차량 지원, 그리고 그 외에 체계들이 마련이 되어야 되는데 이거는 의료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셔야 되는 상황입니다. 저희 지금 2022년도에 문제가 발생이 되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신장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의료비 지원을 2개를 받고 있어요. 신장장애인 투석하거나 이식을 하신 분들은 산정특례로 이제 의료비 지원을 받고 계시고요. 그리고 산정특례 같은 경우는 90% 지원을 해줍니다. 나머지 10%는 약 25만 원 정도 비용이 발생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보건소에서 지원해주는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이라고 있습니다. 이 희귀난치성 의료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소득에 따라서 지원이 가능한데요. 지금 문제가 되는 이유는 2022년 기준으로 부양자 재산소득이 약 5억 3천 정도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집값이 굉장히 폭등했잖아요. 그러니까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5억짜리 집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양 의무자들 재산소득이 향상이 되니 당사자들의 의료비 지원이 탈락이 되는 경우가 지금 종종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사자들 같은 경우는 의료비 25만 원을 본인이 직접 부담을 하면서 투석을 다녀야 되는 상황이 되었고요. 이런 이제 집값 폭등으로 인해서 자산의 취득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요거를 정책적으로 1차적으로는 부양의무제가 폐지가 되는 게 가장 적합하고요. 부양의무제가 폐지가 되는 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면 이 부양자의 재산 기준을 향상시켜주는 방법으로 1차적으로 의료비 지원에 대한 체계를 좀 마련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내부기관 장애인법이 이제 처음으로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발의가 되었고요. 이 발의된 법안이 상임위까지 통과해서 정책적으로 이제 제도화돼서 마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국회에서도 지원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